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 분명 가족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고민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족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지금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에 빠져듭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은 고립되어 있어요. 어쩌면 현대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외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혼자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 디스펜자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는 원래 의사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이클 경기 도중 큰 사고를 당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그 이후 그는 인간의 치유 능력과 의식의 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바로 자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바꾸려고 해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이 바뀌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연봉이 올라도 불안합니다. 승진해도 초조해요.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원하지만 과거의 감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죠. 반대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같은 회로가 계속 강화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을 더 잘하게 됩니다. 매일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돼요. 매일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이 습관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감정, 어제와 같은 걱정, 어제와 같은 두려움. 그래서 미래도 어제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전자조차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은 환경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조 디스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은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 상태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분노, 불안, 두려움, 결핍감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몸도 그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 평화, 기쁨, 사랑, 희망 이런 감정 상태도 몸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말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감정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원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심지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은 그 배경을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입자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장,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반, 여기까지는 현대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 디스펜자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해요. 만약 모든 것이 하나의 장 안에서 존재한다면 인간의 의식 또한 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양자장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미래들.
그리고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 가능성과 공명한다라고 주장해요. 물론 이 해석은 주류 과학계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론보다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일까?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화난 사람이 들어오면 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희망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용기가 생겨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해본 현실이에요. 감정은 전염되죠. 태도도 전염됩니다. 에너지는 전염돼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수천 명의 감정이 동시에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면 어떨까요? 조 디스펜자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일관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일관성 프로젝트.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란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말로는 풍요를 원하면서 마음은 결핍에 머무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로는 행복을 원하면서 몸은 불안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상태. 그는 이것이 인간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지 않았어요. 성공을 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를 느끼려 했습니다. 평화를 느끼려 했어요. 사랑을 느끼려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행복한 것처럼, 이미 풍요로워진 것처럼 그 감정을 진심으로 경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의 상태뿐 아니라 지구 자기장 데이터와의 관계도 관찰하려고 시도했어요. 명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강한 일관성 상태에 도달했을 때 특정 데이터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런 관찰 결과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지구 환경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참가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불안이 줄어들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희망이 생겼다.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싸우는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보다 혼자 버티는 것이 힘듭니다. 육아가 힘든 것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약해져요. 어쩌면 집단의식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 자기장이 변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전혀 모르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희망, 같은 감사, 같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 57층 한강뷰를 보는 분들 중에도 지금 불안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미래를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용기는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가족에게 전해져요. 여러분의 희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는 늘 세상을 바꾸는 힘을 거대한 성공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결심,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희망. 그것이 전염되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한 초능력보다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지친 하루 끝에 아이를 안아주는 아버지,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웃어주는 어머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결과가 없어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모습.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멀리 닿을 수 있다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해요. 희망은 전염된다라는 것, 감사는 전염된다라는 것, 용기는 전염된다라는 것, 사랑은 전염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연결될 때 가장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만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희망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집단 의식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빛은 이미 누군가에게 도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